청약이 답이냐? 자, 청약은 무조건 받으면 되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청약이 꼭 답은 아니다. 망고쌤도 안 좋다고 하는 게 있다. 그 클라베뉴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클라베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분양받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실제로도 가봤어요. 상도동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좀 살기도 했고, 제가 살던 곳이 재개발이 된 곳도 있고, 어쨌든 거기는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분양가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안 좋은 거는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작년 4월인가 청약을 했어요. 청약은 적은 돈으로 신축을 매입하는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분양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보시면 상도 클라베뉴 뉴스 당시 기사인데 분양가가 예상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돼서 수요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단 말이죠. 자,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24년 4월 당시에 84 분양가는 13억 9,393만 원. 그러니까 14억이라는 얘기잖아, 14억. 전용 5구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작년 4월, 그러니까 한 9달 전이겠죠. 이때는 이게 비싼 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하면 당시에 제가 이제 방송했던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가 평당 4,099만 원에 분양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로 제가 3,400만 원 정도였고 구이동 이스트폴이잖아요. 이스트폴이 4,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스트폴은 지금도 생각해보면 쌌던 것 같고요. 이문동 레미안 라거란데는 3,300에 분양했던 거예요. 3,300. 청계 SKB도 3,300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상도동에 산이랑 되게 강조하고 있던데 이 영상 보니까 4,099만 원에 분양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멘트 해놨던 거에 자막을 따봤는데 자막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야, 다시 보니 둔촌주공이 진짜 천사 같은 분양가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더라고요. 당시에 주변 시세를 보면 거의 14억에 분양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훨씬 가깝고 신축 아파트인데 롯데캐슬 파크 L이라는 곳이 그 당시에 호가가 13억 정도 했다는 거예요. 13억. 근데 여기는 이제 14억 정도에 분양을 하고 실제로 이제 13억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야. 평균 호가는 14억, 뭐 15억 가까이 됐지만 그리고 실거래 가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상도역 파크 L이 지금 14억에 실거래 됐는데 차라리 그거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청약이 꼭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청약이 무조건 하면 성공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톡방에서 받은 건데 이런 거예요.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가 12억 6천에 매물이 나왔는데 마피야 마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4억 정도 됐는데 분양가가 12억 6천이면 마피가 거의 1억 이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마피로 돌아다니고 있더라. 이거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차라리 상도 파크에를 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5천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들어가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며칠 전에 받은 건데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이라고 무조건 답은 아니다. 잘못 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충분히 마피 5천이고 가격이 12억 6천이면 이제는 한번 고민해봐도 되는 가격이 아닐까. 물론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12억 6천이면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마피 5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등기를 안 치고 버티고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12억 6천을 당장 내야겠죠. 예, 그래서 가격을 더 싸게 내놓은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제 이야기는 그러면 이렇게 마피가 5천 될 거면 그때 안 사고 기다렸다가 차라리 그 파크에를 사거나 아니면 지금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건 물론 이거보다 좋은 게 더 많지만 말입니다. 주변 시세는 이랬어요. 파크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실거래가가 14억 7천 정도 됐고요. 2024년 5월이니까. 지금은 15억 7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파크웨이를 산 게 이제 물론 뭐 돈이 들어가는 거와 차이가 있겠지만 1억이 더 이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12억 6천이니까 15억 7천. 그러면 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망고쌤이 좋다고 하지 않는다. 좋은 것만 말씀드린다. 이런 이야기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또 안 좋다고 얘기했던 거. 한강뷰. 하이엔드 주상복합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강동구의 모 아파트인데 여기 주변에 백화점도 있고 한강뷰도 나오고 심지어 여기는 하락론자들이 광고처럼 이야기했던 그런 곳인데 절대 가격이 싸다고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상품의 희소 가치가 있다. 앞으로 이런 거 나오기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냥 추천으로 들렸는데 어쨌든 이런 하이엔드 주상복합이 있었어요. 강동구 최초의 하이엔드 아파트. 올림픽파크 프레온이 23억 5천인데 여기 전용 84가 17억 18억이니까 너무 싼 거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어요. 분양가. 5구 같은 경우에 13억 8천, 12억 9천, 그러니까 거의 13억 5천 정도 했던 것 같고요. 84 같은 경우에는 17억 9천에서 17억 3천이니까 뭐 차도 하고 퍼도 하고 이러면은 거의 18억 정도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하이엔드임을 강조하고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던데 저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둔촌주공 13억에 분양했는데 그때 그거 청약 받은 게 오히려 잘못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던 하락론자들이었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둔촌주공 13억은 비싼 거고 청약을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여기 17억 18억은 다시는 이런 상품이 안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84 기준으로 거의 18억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미 공급 중이다. 좋은 말로 이미 공급 중이고 지금 선착순 계약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2차 이미 공급 중입니다. 1차는 뭐 이미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2차를 이미 했고요. 가면은 골라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가격이 싸거나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녀 세대가 2차 이미 계약할 때도 40여 개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327세대 중에 그렇다고 합니다. 입주 시기가 올해 4월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걸 사가지고 뭐 이게 전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전세를 놔야 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둔촌주공 입주장이 내년 봄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변 시세는 어떻길래 그러냐.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여기 이제 천호동 현대백화점 있는 데 있잖아요. 로데오 거리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쭉 이렇게 내려가 있는 여기 길 주변을 상업용지로 정상형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전에 낮은 건물들이 있던 게 전부 다 빌딩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그 주변에 주택 있던 것들도 이제 주상복합으로 쭉쭉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용적률이 뭐 800% 이렇게 올라간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이게 약간 대단지로 들어간 게 와 저기에 저런 높은 아파트가 있나 싶은 게 뭐냐면 레미안 강동 팰리스. 레미안이야 레미안. 심지어 레미안. 지금 14억 7천이에요. 14억 7천. 물론 연차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은 35층이고 여기는 40층이 넘습니다. 근데 14억 7천이라는 거죠. 호가가. 그러면 연차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레미안이 14억 중반의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18억이 분양을 하고 있다? 글쎄요. 그래서 이제 분양 당시에 둔촌주공이 비싸다고 했었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2024년 7월에 찾아봤더니 18억에서 24억 사이로 둔촌주공이 84가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2025년 1월에 25억에 거래가 됐어요. 25억에. 그 사이에도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그때 돈이 거의 18억이 있었으면 이거 살 수 있었으면 요거 2024년 7월에 18억 5천짜리 이거 샀어야 되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올랐죠? 7억밖에 안 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뭐 이런 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저는 크기에다가 돈을 넣는 것보다 다른 데 넣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게 많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약이라고 꼭 답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 청약이 답입니까? 꼭 그렇진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남들이 잘 모르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 시세랑 비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주변 시세를 어떻게 파악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입지가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 마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자꾸
알아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은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2025년, 2024년 말부터 점점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 평균 분양가가 이제 4,700 이야기 나왔으니까 평균적으로 5,000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청약 경쟁률이 100대 1 이렇게 되면은 판매를 잘못한 거예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대 1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막 2대 1, 3대 1이 좋은 걸 수도 있다. 이게 최대한 비싸게 팔아서 경쟁률이 낮은 게 좋은 거지 100대 1이 되면 매매가를 너무 싸게 분양가를 너무 싸게 한 거다 이런 이야기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2, 3대 1이 제일 좋은 거다. 그리고 천천히 금융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분양해서 최대한 비싸게 분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분양가 상한제나 허그에서 이제 보증을 볼모로 해가지고 분양가를 많이 깎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주변 시세 잘못 계산하면 이렇게 청약이 답인 줄 알았는데 돈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뭐 내리지 않더라도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옥석 고르기를 잘 하셔야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청약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